넘쳐나는 허위 정보 속에서 팩트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아이다 팩트 기상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교육 전선입니다. 학교 교장이 되기 위한 자격 연수를 받는 교사들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취지와 달리 관광 일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교장 자격 연수, 국외 연수 프로그램, 관광 일정만 가득. 해마다 부실 연수, 수백억 세금 낭비.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연수 일정은 어떻게 운영됐는지 정확한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답은 밥상 전선입니다. 대파 도매가 한 달 새 213%나 껑충. 여름 채소값, 경고등 켜졌다. 가격 급등 소식에 장바구니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수급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소비자 전선입니다. 세계적인 K-팝 그룹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10만 원 예약 숙소에 추가 요금 50만 원을 요구하는 황당한 바가지 요금 사례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근절 대책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보는 걷어내고 팩트는 밝혀주는 뉴스아이다 팩트 기상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는 KTV 팩트체크 뉴스아이다. 소문은 걸러내고 팩트만 남기는 팩트 정리맨 최대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답한 뉴스엔 청량감을 헷갈리는 정보 속에 팩트만 콕 집어내는 팩트 족집게 강아랑입니다. 법과 정책 사이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서연희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연희입니다. 오늘 주제들 법적으로 알아두실 부분들이 있는데요. 놓치지 않고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법적으로 든든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해외 연수를 떠나는 교사들이 공항에 모입니다. 초중등 교장 자격 연수의 일환으로 유럽, 미국 등 7개 권역 중 한 곳을 골라 일주일간 방문합니다. 오스트리아 연수 첫날, 정작 현지 학교 방문은 빈에 머무는 사흘 중 2시간에 그칩니다. 전혀 사전에 연락이 안 돼서 굉장히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독일 일정표에는 현지 교육기관의 특강이 적혀 있지만 취재진이 연락해보니 특강은 취소됐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교장 자격 연수,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두고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해마다 부실 국외 연수에 수백억 세금 낭비,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과연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오늘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논란의 사실관계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의 이종원 과장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과장 이종원입니다. 보도 내용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과장님, 오스트리아 빈에선 사흘 중에 2시간만 학교를 방문을 했고 또 독일은 특강이 취소가 됐다라는 등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는데 이 보도 내용 사실입니까?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먼저 오스트리아 일정 사흘 중에 2시간만 학교 방문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는 학교 방문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방문, 교육 관계자 간담회, 팀 프로젝트, 교육 특강 등 다른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독일 특강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강이 취소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거죠. 아, 그래요? 이런 일이. 그런데 네.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 여부를 바로잡아 주셨는데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사실과는 다른 정보들이 확산이 되면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야 되냐? 네. 이런 논란으로 번졌거든요. 네. 과장님,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 된 이 교장 자격 연수 국외 연수 프로그램 이게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신규 교사로 입직을 하게 되면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고 교감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감으로 승진하신 분들 대상으로 또 일정한 근무를 지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장 자격 연수를 저희가 이제 180시간 이상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네. 그 교육 과정 안에 국외 연수가 포함이 된 겁니다. 실은 우리나라 교원 수가 총 4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또 학교 수는 12,000여 개입니다. 그럼 교장도 12,000여 명이 되겠죠. 네. 그러면 교원의 약 2.6%에 해당하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외 연수 과정은 2008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 네. 당시에는 이제 학교장이 선진 비전 창출을 위해서 선진 문물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는데 현재는 학교장으로서 국제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프로그램 취지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도를 본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결국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간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법률가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관계 전체보다도 뭐 일부 장면이나 일정만 부각이 됐을 경우에 이게 오해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도는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관계 중에 일부만 찝어서 앞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도를 하지 않으면 이를 보는 시청자나 독자들 입장에서는 왜곡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죠. 뭐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 청구 등은 할 수는 있지만 또 나중에 이런 사실을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전체 일정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이런 대응은 되게 좋은 대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보도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장 자격 연수 국외 연수 프로그램 보도와 관련해서 오해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격파해보는 오보 블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보 블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학교 방문은 뭐 2시간 뿐이었고 독일에선 아예 특강이 취소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그러니까요. 됐는데, 근데 교육부 우리 과장님 설명은 또 다르거든요. 자, 네. 실제로 그 현지에서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실은 이제 보도에서는 학교에 단 2시간만 방문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학교에 3-4시간 정도 체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기관 방문을 했는데 이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미술사 박물관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미술사 박물관 하면 혹시 또 박물관 구경한 거 아니야? 라고 관광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런 생각하실 오해를 수 있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박물관 체험학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미술사 박물관에 가서 그 기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체험학습을 하는지 아. 학생의 입장에서 실제로 체험학습을 어. 체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팀 프로젝트라는 걸 하나 드리는데 5명씩 한 팀이 돼서 어허. 교육적인 주제, 즉 이제 빈이라고 하니까 예술 융합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해서 이분들이 체험지를 스스로 계획해서 방문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과제를 제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는 좀 생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독일에서 일정은 예정된 특강이 취소되었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 네. 그러냐면 걸까요? 저희가 지금 해외 국외 연수 단위 총 5개 기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연락을 하셨던 분은 하반기에 특강이 예정돼 있던 분인데 이번에 특강하는 분이 아니고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네, 하여튼 어떤 이제 오해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그분한테 연락을 했고 의사소통이 또 원활치 않다 보니까 또 그분은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됐고 그게 보도로 그렇게 나간 것 아, 같습니다. 과장님. 본인이 강의를 안 갔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네. 아니, 관광만 하고 왔다라는 이 내용 정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오버 블록 격파해 주시죠. 네, 교장 자격 연수, 국외 연수
관광이 아닌 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는 연수입니다. 이 대부분 다른 분은 이렇게 접는데요. 반대편으로 하니까 더 시원하네요. 살짝 이 악무신 거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한을 좀 푸신 것 같고요. 나머지 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보도를 보면은요, 교장 자격 연수, 국외 연수 프로그램 이것이 해마다 부실이다 이랬거든요. 해마다. 네. 뭐 제대로 되는 해가 없다 이런 네. 뜻인데 그렇죠. 지난 그 연수 운영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당연히 평가는 하죠. 보도에서는 매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했는데 네. 2008년부터 시작된 국외 연수가 만약에 해마다 부실이었다고 하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겠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여행을 가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네. 그분들이 실제로 교육기관을 방문할 기회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 연수를 통해서 그런 교육기관을 방문을 해서 그 나라의 교육제도 등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그 나라의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고 새로운 교육 활동을 개발하거나 학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보고서나 후기 등을 남기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연수가 끝나고 나면 저희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외 연수 과정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 결과를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하고요. 차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도 연수 대상국을 조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과장님 두 번째 오버블럭도 네, 이 가슴 속에 맺힌 것을 담아서 시원하게 격파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교장 자격 연수는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하, 소리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요. 일부 보도에서 지금 제일 민감한 것이 이 수백억 원의 세금이 쓰인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이제 어떤 재원으로 만들어지는지 또 관리나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매년 약 3천여 명의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가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만큼 시도교육청이 이 예산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격 연수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이 이 국외 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개혁법 등에 따라서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적합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는 시도교육청, 회계 결산 등을 통해서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주신 귀한 세금을 쓰는 일인 것만큼 예산 낭비나 부적정 집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치밀하게 집행하고 있고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과장님을 직접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번 보도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든지 또는 열심히 연수에 참여해서 많은 것들을 익힌 그런 이 교장 후보생분들이 굉장히 좀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현장 교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학교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학교의 장으로서 학교 경영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육 현안이 많은 시기에 학교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 연수를 저희는 철저히 하고 있고 특히 국외 연수 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외국에 가서 좋은 사례를 보고 그거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 그거를 한국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번 보도를 통해서 국외 연수 과정이 외유성 관광 중심이라는 오해를 낳게 됐고 연수 참여생들이나 연수를 마친 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부의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공정한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더욱더 아쉬움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장점은 최대한 살릴 거고 단점은 보완해서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금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얘기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의 취지를 살려서 언론사 기자분들과 함께 한번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다녀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정책 조언인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내실 있게 만든 프로그램인 것만큼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고 언제든 언론인들께서 동참을 원하시면 저희가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논란이 있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봤는데요. 교장 자격연수,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둘러싼 여러 주장 가운데 실제 내용과 다른 부분도 적지 않았다는 점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오해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묵묵하게 연수에 참여했던 교원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가요, 그 오해를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신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이종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대파 도매가가 한 달새 213%. 와. 야, 이거 숫자만 보면 장 보러 가기가 정말 그렇습니다. 겁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마트 갔다가 팥값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인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도매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만 들어도 채소값이 줄줄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좀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최근에 여름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는 네. 기사가 나오면서 밥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채소값 폭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걸까요?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장관리과 김성만 과장님과 함께 사실 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장 김성만입니다. 오늘 채소 가격과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채소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 세 분이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재밌겠다.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에 채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산량. 네. 네. 두 번째, 산지 출하 동향. 세 번째, 소비 동향.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1번 생산량 갑니다. 왜냐하면 오. 많으면 싸지고 적으면 비싸지고 이건 뭐 경제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네. 산지에서 그 출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번이 아닐까요? 근데 저는 경제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게 소비 심리,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어려운 문제인데 과장님 답이 어떻게 됩니까? 뭘까요? 사실 세 가지 모두 정답입니다. 네. 결국 과장님의 퀴즈는 낚시였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얘기 기대가 됩니다. 앞서 화면을 통해서 채소 가격 급등 기사 과장님 함께 보셨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솔직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과장님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나요? 사실 일부 품목이 오른 것도 있지만 네. 기사 전체 내용을 보면 모든 채소류가 오른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왜 그때 예전에 팥테크 막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었던 기억이 팥테크. 나거든요. 네. 팥값이 너무 또 비싸니까 SNS나 뭐 방송에서 너도 나도 팥 길러가지고 인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쵸? 예, 맞아요. 기사에서 대파 가격이 200% 넘게 오른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는 이제 주부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예, 이게 도매가가 계속 올랐다는 기사가 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도매 가격이 올라서 소매 가격도 따라 오르는 건 아닐까요? 5월 달에 일교차가 예년보다 좀 컸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채소류 생육이 부진해져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품목도 있지만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대파의 경우에는 1년에 4작기가 생산이 됩니다. 5월 달은 겨울 작형에서 이제 겨울 작형 출하가 끝나고 봄 작형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겨울 작형 출하가 끝나고 봄 작형 자체가 생육이 좀 늦어지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폭이 있었습니다. 다만 겨울 작형이 너무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 체감 정도는 좀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올여름 채소 가격에 비상이 걸리는 어떤 신호냐 이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거든요. 대파 가격은 6월 이후에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채소들도 많단 말입니다. 과장님, 올여름 채소 가격 이 비상 상황을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재배 면적을 확보하고 작황 관리를 또 잘 해야 되는데요. 네. 다행히 올 여름철에 공급되는 채소류는 재배 면적이 적정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까지는 작황도 좋아서 큰 기상 이변이 없다면 올해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온 이상에선 성장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저온성 작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이렇게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행히 여름 작형의 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봄 작형 재배 면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늘어난 봄 배추를 저장을 하고 이걸 여름철에 공급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거고요. 또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토마토라든지 오이, 애호박 등 과채류도 재배 면적이 늘어났고 지금 작황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야,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그럼 네. 이제 마음 놓고 이제 6월 됐으니까 안심하고 장 보러 가도 되겠다라는 가시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변호사님이 뭐 소비 심리 얘기도 하셨지만은 좀 이런 소비자의 심리랑도 좀 연관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사를 보고 또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이 경제는 심리와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물가가 오를 거라고 걱정이 되면 소비자들이 미리 가서 그 품목을 사고 그러면 맞아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말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만 보고 막 달려가서 뭐 채소나 이런 것들 미리 사두시지 말고요. 올해 뭐 저장도 못 하시잖아요. 이렇게 정부의 정확한 수급 정책 이런 보도를 자주 해주시면은 그 물가 안정을 하는데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사 그리고 마트 그 사이에 유사이다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예. 자, 그런데요. 이 소비자들의 마음가짐과는 별개로 정부도 당연히 이 국민들의 필수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이라든지 가격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재배에 들어가기 전부터 얼마만큼 재배할 것이냐 하는 거를 농업인들한테 직접 의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향 면적 조사에서부터 실제 재배 면적, 또 작황, 수입 동향 이런 상황들을 매일 점검하고 산지 가격, 도매 가격, 소비자 가격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하는 품목별 관측 정보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축산물 가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이런 정보하고 산지 동향, 또 소비지 동향 등을 종합해서 매주 개최하는 수급 상황 점검회의에서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실 농산물 우리 먹거리라고 하면은 날씨 변수에 꼭 이렇게 좌우되는 경향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날씨. 네. 저 날씨하면 또 전데 올 여름에는요. 또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농산물은 기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죠.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예년보다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폭우 같은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 농작물에는 직접적으로 침수나 낙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병해충이 급속히 늘어나거나 네. 또 품질이 나빠져서 출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상 이변에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에 민관 합동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기상 변화나 병해충 발생 상황, 또 영농 자재 공급 상황, 작업 여건 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일정량을 미리 비축해서 비가 와서 수확 작업이 안 된다든지 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배추와 무는 봄 작형 26,000톤을 현재 비축하고 있고요. 지난해 확보한 사과와 배도 26년산 수확 전까지 안정적으로 시장에 분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가격이 올랐을 때 네. 긴급하게 수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주요 수입국의 수입 재배 동향이라든지 수입 여건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이제 농작물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 농작물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그 우산장수, 소금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 같은 정부에서도 이런 균형점을 찾는 데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국내에서 공무원들 마음을 가장 잘 역시. 알아주는 변호사는 유사이다 서 변호사십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채소 가격에 관심 많은 국민들 좀 걱정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름철은 농산물 가격이 가장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계절입니다. 근데 올해는 재배 전부터 생육 관리를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 비상시에 대비한 대책도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정부가 할인 지원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드리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상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세끼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채소들이라서 가격 급등 소식에 놀라셨을 텐데요. 정부가 수급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김성만 농식품시장관리과장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 거인의 존재가 확인이 됐다고요. 단돈 50센트면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인 화석은 우리가 발굴했는데 어디서 가짜를 가지고 와서 돈을 받고 전시하는 거야? 가짜라니요? 증거 있어요? 이걸 보고 병이 나은 사람도 있다고요. 성경의 기적입니다. 우리 것이 진짜예요. 아니, 도대체 두 사람은 뭘 갖고 이거 싸우는 거예요? 하하, 때는 1869년 미국 뉴욕의 카디프라는 곳에서요. 우물을 파던 농부가 무려 3m 높이의 석상을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석상은 성경 속 거인의 유해가 화석화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아니, 근데 했죠. 그걸 사람들이 믿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진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교까지 했거든요. 아, 이게 진짜 종교적인 믿음이 아주 강했던 그런 시대니까 성경 속의 존재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몰려들었을 텐데 그렇겠죠. 둘 중 하나는 분명 가짜잖아요.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둘 다 가짜였어요. 한 사람은 가짜를 만들어서 발굴을 한 것처럼 꾸몄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하나의 가짜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전시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 돈이 되니까 뭐 가짜에 가짜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카디프 거인 진실 공방은 이듬해인 1870년 법정에서 둘 다 가짜라고 명확하게 밝혀졌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몇 차례나 비슷한 사기극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믿음이 사기극을 계속하게 한 셈입니다. 네, 믿음도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면 결국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잘못된 정책 정보를 톡 쏘는 시원함으로 풀어주는 유사이다. 알려지지 않은 좋은 정책도 저희는 시원하게 네. 알려드립니다. 뉴사이다가 전하는 굿뉴스, 굿정책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거나 할 때 숙박비 바가지 얘기가 다시 나오면 이 부산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당연히 비싸게 받는 거 예측도 하고 그거 화나는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내가 10만 원에 예약을 했는데 이상한 이유로 취소를 한 다음에 딴 데다가 막 100만 원 받고 팔고 하니까 화나는 거지. 자, 10만 원에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하고 100만 원에 다시 판다는 건 이건 그냥 바가지가 아니라
거의 사기 아닌가요? 아유,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BTS 공연이란 대목을 그야말로 노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팬들, 아미들이 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깎아먹으면 정말 국가적인 손해죠. 그러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숙박업소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아, 저도 뭐 뉴스 출장으로 뭐 지역 중계 다닐 때 곳곳에 축제를 가는데 네. 정말 요만큼 고기 주고서 몇만 원 받고 정말 그런 발비쌉니다. 바가지 기억이 네. 납니다.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K 관광의 격까지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정미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장 정미연입니다. 바가지 요금 때문에 분통 터지는 일 없도록 정부가 마련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과 내일이죠. BTS가 부산에서 드디어 콘서트를 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를 앞두고 지난달 28일과 6월 4일에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가 열렸죠. 바가지 요금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정부가 이런 회의까지 열게 된 건가요? 네, 사실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오르는 건 시장 원리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업자들의 선을 넘은 한탕주의입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성수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는 사례, 아니면 숙박 예약을 받아놓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훨씬 비싼 가격으로 다시 판매하는 사례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2월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TF회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바가지 요금은요. 물론 비싸져서 돈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왠지 속은 것 같다. 이래서 기분이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건 법적으로 볼 때 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기분상으로는 정말 이게 사기로 딱 이렇게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네. 사기죄는 생각보다 성립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 강아랑 앵커님한테 네. 속여서 방을 취소하고 다시 똑같은 방을 100만 원에 판다. 이러면 사기가 될 수 있지만 음흠. 그 방을 다른 사람이 구매하면 이게 형법상 처벌은 조금 어렵고요. 아, 갑자기 사기가 뚝 떨어지는데. 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에 따라서 환불이나 손해배상 등도 할 수 있고 행정 지도도 굉장히 좋은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뭐 사기죄 성립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갑갑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아주 주목하는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걸로 이미지가 나빠지면은 정말 국가적인 손해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과장님, 이번 그 TF회의를 통해서 그럼 어떤 대책들을 추진하셨나요? 네, 정부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첫째,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소비자가 숙박 가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 신고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둘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더 받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의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 제재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업종별 협회를 통해 자율적인 점검과 지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특별 현장 점검도 실시합니다. 바가지 요금은 한 번의 폭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과 상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는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야, 속이 시원하네요. 대목에 뭐 한몫 잡겠다고 이렇게 바가지 씌우면은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돼줘야 다시는 바가지 씌울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고요. 네,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네. 업체가 성수기, 비수기 등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전에 신고한 뒤에 이것을 숙박 예약 플랫폼이나 접객대 등에 게시를 하고 지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께서는 아무리 대목이어도 이 금액보다는 가격이 낮겠구나라고 예측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과장님, 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축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뭔가 먹거리 같은 곳에는 다 줄을 서 있단 말이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막 5만 원 이렇게 받는데 양이 또 너무 적다 하면은 이게 뭔가 신고하기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저 부분에 순대 대한 5조각 주는 것도 봤습니다. 진짜요. 음료도 너무 비싸요. 네. 이 대책이 좀 있을까요? 네. 전국 65개 문화관광 축제를 대상으로 먹거리 알리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알리오 서비스요? 네네. 가격뿐만 아니라 중량이 얼마인지까지 인터넷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바가지 요금 등 이슈가 발생한 지역 축제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인 문화관광 축제 선정 시의 감점 요인으로 규정하여 축제 주최 측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비자들도 이제 가서 뭔가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면 증거를 남겨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네. 사진을 찍어서 뭐 메뉴 가격 그리고 음식물 사진, 영수증 같은 걸 찍어서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뭐 한국소비자원에 전화를 해본다거나 하는 소비자 주권을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순대 5조각을 낼름 안 먹고 사진부터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3년 전 축제도 가능할까요? 사진은 다 찍어놨는데. 아, 그러신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요하십니다. 과장님, 포상금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네. 그 변호사님이 중요한 팁을 주셨는데요. 그 국민들께서 현장의 감시자가 되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 누구나 바가지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유쾌한 참견쟁이라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참여를 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된다고 하니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그 추첨을 통한 경품이 어떤 거예요? 추첨을 통해서 최신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 우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처벌의 포상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 않아도 많이 팔아서 돈 잘 벌 수 있다. 그런 어떤 당근책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대다수 상인분들은 다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는 인센티브를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정부는 인근 가격보다 저렴한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하고 그 지원 예산을 작년 31억 원에서 올해 49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네. 가격 기준을 충족하고 심사를 받아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이 되면 쓰레기 봉투 같은 물품 지원이나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업소 홍보 혜택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한 채찍과 당근이 확실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요. 바가지 요금으로 기분이 상하는 일 없도록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가지 이슈를 팩트로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네, 쏟아주는 정보로 흔들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오늘 뉴사이다가 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확한 팩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오버블록에 확 풀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버블록 격파 부탁드리겠습니다. 격파해 주시죠. 교장 자격 연수, 특히 국외 연수, 관광이 다시 아닌- 한번 갈게요. 다시 갈게요. 네. 시원하게 팍 cin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버블록 격파해 주시죠. 네, 교장 자격 연수, 국외 연수, 관광이 아닌 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는 연수입니다.